자, 식량 지원 거듭찬 북한. 북한이 지난 4일 그리고 지난 9일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거침없이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이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밥을 굶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식량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카드를 꺼내들었죠. 북한은 단칼에 이 방침을 거절했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북한 포도를 심각한 기아 상태를 우리가 외면할 수 없고, 우리가 동포회나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북한을 식량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 검토 방침에 김민지 기자, 북한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면서 거절한 겁니까? 고맙지 않은가 봐요. 왜냐하면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거든요. 말칠에다, 공허한 말칠의 생색내기,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것이 시시껄렁한 물물거래나 인적 교류로 북남선언 이행을 대신하지 말라. 그리고 인도주의 사업으로 호들갑을 피운다. 호들갑을 피우는 건 예의와 도리도 없는 행위다.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북한이 최근에 남한 정부를 향해서 얘기하는 단어들이 보면 지난번에 왜 오지랖 표현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막 호들갑, 공허한 말칠의 생색내기, 시시껄렁 막 이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글쎄요, 김 교수님 뭐 외교안보 전문가시니까요. 식량 지원 방침에 북한이 저렇게 반응했다는 거는 우리 정부가 일종의 북한으로부터 약간 좀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겁니까? 그럼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이 식량 지원을 지금 받지도 않을 거고 원하지도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만 나서가지고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핵 협상을 다시 좀 추동해보고자 이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든 건데 저도 개인적으로 SNS에 제가 그러고 올렸습니다만 식량 지원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은 효율성 차원에서는 이건 제로다. 그게 받을 리도 없고 받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북핵 협상이 다시 잘 되거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그만두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쓸모가 없는 거라고 제가 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북한이 거부하고 나선 건데요.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북한은 지금 남북 관계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북한은 남북 관계에 대한 기본 정석이 있습니다. 북한과 미국 사이 협상이 잘 될 때는 남쪽을 자기 우군화하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야 빨리 내 편 들어가지고 트럼프를 압박해 줘. 이게 이제 협상 국면에서 지금 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협상이 안 돼서 결렬될 때는 뭐냐면 북한이 더욱더 문재인 정부를 압박해서 네가 미국 편을 들래 우리 편을 들래 양도 일단은 결태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하노이 회담 이후에 문재인 정부한테 트럼프냐 김정은이나 선택하라고 지금 계속 압력을 넣는 거기 때문에 여기 우리 식량 좀 줄 테니까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면 북한으로서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대남 전략을 좀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건데요.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조 부장.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식량 지원 카드로 이 꽉 막힌 남북 관계 이 경색 국면을 돌파하고자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북한이 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혹시라도요, 번지수를 좀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북 식량 지원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북한이 2월에 148만 톤가량의 식량 부족이 예상된다. 이러면서 국제적으로 북한의 식량 사정이 굉장히 지금 시급하구나.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올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준다고 하니까 북한은 혹은커녕 트집을 잡았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식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체제 보장을 해야 된다. 체제 보장을 위해서 대한민국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걸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인도주의적 문제라든가 또 굶어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에게 여기서는 좀 남는 쌀을 보낸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거예요. 타이밍. 때가 있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 준다. 또 미사일을 연달아 2발이나 발사했는데 우리는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제대로 못 부르면서 지금 줘야 된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된다면 굉장히 북한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일을 쏘면 저쪽에서는 식량을 준다고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금방 이용한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체제 보장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건데 이것을 보니까 식량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우리가 북한 문제를 돌파구를 열겠다. 예. 이거는 북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예. 네,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하나만 예를 쉽게 들면요. 그 땡깡을 부리는 악동이 있어요. 악동이 막 징징거려서 땡깡을 부리는데 네. 사실은 아빠한테 컴퓨터를 사달라고 핸드폰 사달라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걸 모르고 사탕을 주면 울음을 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땡깡 더 부립니다. 사탕 준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 사실 휴대폰 사달라는 건데 예. 말을 못 알아듣고 사탕을 가지고 사탕 정도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의 의도, 북한의 대미 벼락끝 전술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오히려 뒤통수를 받고 오히려 북한한테 이런 이상한 소리만 듣는 이상한 예. 상황이 돼버린 거죠. 자, 김민지 기자. 네. 그러니까 북한이 최근에 이제 도발을 1년 5개월 만에 감행한 것은 지난 4일로 거슬러 올라가요. 벌써 따져보니까 오늘로 열흘째네요. 우리 군 당국은 미사일이라고 딱 규정을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어요. 분석 중이라고만 반복하고 있는데 속속 드러나는 정황들은 미사일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좀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국방백서에 2018 국방백서에 보면 최근 북한이 발사한 어떤 발사체와 흡사한 것을 탄도미사일로 소개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칸데르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국방백서에서는 최근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미사일 흡사한 그것을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단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잠깐 보니까 지읒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발사체 사진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지읒 표시가 있는데 이것은 전략군이나 또 전략 로켓을 뜻하는데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는 군이 전략군이라서 이게 또 탄도미사일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민지 기자의 얘기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 군 당국이 지난 4일에 쏘아올린 발사체도 탄도미사일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자꾸 뭔가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방백서에 이미 저 이스칸데르 M 미사일과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놓고 왜냐하면 이게 지난해 북한의 열병식이 이미 새로 등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군이 잘 분석을 해가지고 한미 당국이 조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신형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올려놨어요. 그리고 고체 연료라고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 정부가 파악을 해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이번에 쏘아 올려져가지고 이번에 또 실제로 발사 장면을 보면은 그 그림과 똑같은 내용이 이 발사대 밑에서 터져 나가는 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5일날 쏘아 올리고 지금도 분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10일째 분석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면 이미 국방부가 2018년 백서에다가 신형 고체 연료 발사 단거리 미사일로 올린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단거리 탄도 미사일하고 정확히 결론을 내주면 되는데 아직도 분석 중이라는 오리무중의 대답만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예. 제가 누차 말씀드린다만 청와대는 지금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군은 이러면 안 됩니다. 군은 이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군은 알고 있는 사실이고 뻔한 사실을 일부러 계속 늦추거나 쉬쉬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군은 대우각성해야 됩니다. 예. 자,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국방부 기자들과 가진 정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현수 대변인 이렇게 답했습니다. 듣고 오실까요? 그 국방백서에 포함된 무기 체계와는 외형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고 지난 4일과 9일에 발사된 발사체 탄종, 재원, 비행 특성 등에 대해서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정밀한 분석이 진행 중이라는 것밖에는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자, 조 부장,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금 지난 4일에 발사했으니까 열흘째입니다. 아직도 분석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년에 대한민국이 쏟아붓는 국방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수의 금액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열흘째 분석 중이라는 군 당국의 설명, 어느 정도나 좀 설득력이 있을까요? 참 국방부가 답답할 것 같아요. 예. 이게 국방부가 지금 청와대과 그리고 또 대통령의 뜻이 그럴 거다. 예. 그것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우리 군이. 아하. 네. 그리고 미사일이라는 거는 올라갈 때 발사하는 이 연료 모양, 이 발사 장면, 뭐 치마형이냐, 뭐냐, 예.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부 다 분석이 다 끝나 있어요, 전문가들은. 예. 네. 그래서
이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굉장히 흡사하다. 고체 연료를 썼을 것이다. 또 발사 장면 시에 연결 고리가 튕겨져 나가는 모습 이런 것까지도 굉장히 닮았다. 예. 발사 당일날 나온 분석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 군만 지금까지도 4일 발사됐는데 지금 분석 10일 중이다. 10일 가까워져 있는데도 분석 중이다. 이게 청와대나 대통령이 굳건한 안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다. 뭔가 말씀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는 한 예. 국방부 이런 비극은 계속됩니다. 예. 네, 예. 참 답답해요. 불쌍하기도 합니다. 김 교수님 말씀이 많은 분들이 아마 공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와대나 여당은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집단이니까 설사 좀 이렇게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좀 톤 다운할 수 있으나 군사적인 것들을 명확하게 미사일 탄두가 1mm까지도 다 오차를 체크해야 되는 국방부는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요. 그러니까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